이분이 그 한국은행 총재로 지명됐을 때 제일 처음에 그 국내 뉴스에서 거론된 게 이분 스테이블 코인 반대하시는 분이다. 이런 얘기로다가 기사가 많이 된 걸 봤습니다. 예, 저는 이제 그거 보면서 약간, 좀 웃음이 나오긴 했는데 이유가 뭐냐면, 신현순 교수가 그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는 맞습니다. 그렇지만 되게 재밌는 표현을 여러 개를 써요.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스테이블 코인은 형용 모순이다. 영어로 스테이블 코인은 억시모론이다.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유가 뭐냐면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그 회사들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그 달러와 1대1 이 패그가 깨지지 않는다. 딱 1달러면 1스테이블 코인은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1달러다. 1달러 아닐 수가 없다.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100% 맞느냐 딱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냐면 대략 그렇다 그러면서 approximate single리스라고 하는 싱글리스가 이제 이 패그 상황에서 달러가 1달러라는 그 가치를 항상 유지해 준다라는 걸 영어로 싱글리스라고 하거든요. 그러니까 approximate 싱글리스, 그러니까 대략 싱글리스다 그랬더니 신현선 교수가 이거는 옥시모론이다. 마치 차가운 열정이나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그런 얘기다라고 얘기하면서 옥시모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. 저는 그 부분 되게 웃음이 나왔는데 저도 사실상 스테이블 코인이 완전히 1대1로다가 완벽하게 항상 언제 어디든지 1달러 가치를 그대로 달러 스테이블 코인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렇게 유지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저는 스테이블하지 않은 안정적이지 않은 걸 안정적으로 얘기한다 그래갖고 그걸 미스로머라고 미스로머는 뭐냐 그 잘못된 이름이라는 뜻이죠 영어로. 그래서 저는 옥시모론이 아니다 미스로머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해서 이제 신현순 교수는 옥시모론 그러니까 형용 모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렇지만 이제 이분이 그렇다 그래서 잘 몰라서 이러는 거냐 그건 아닙니다. 저는 전 세계 어느 그 학자들보다 신현순 교수만큼 스테이블 코인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이분이 쓴 그 암스테르담 은행과 관련된 논문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. 암스테르담 은행은 1609년에 그 네덜란드에 설립된 중앙은행의 최초 모델이죠. 근데 왜 이때 암스테르담 은행에 이런 얘기가 있었을까요? 제가 이제 이 신현순 교수의 논문을 보면서 아주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이 뭐냐면 이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이 지금의 현대적 개념의 공개시장 조작을 한 겁니다. 중앙은행의 공개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시중에 현금이 부족할 때 채권을 받고 현금을 내주고 그 다음에 그 시중에 돈이 많으면 갖고 있던 채권을 팔고 돈을 끌어가고 하는 그런 공개시장 조작을 하는데 아지오를 갖고 한 거죠. 아지오의 그 프리미엄이 너무 높으면 시중에서 돈이 부족하구나 그래갖고 금속주화를 내고 그 다음에 예금 통화인 그 길더를 줄이고 이런 식으로 서로 양자 간에 하면서 시장 상황을 이렇게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그 당시 요즘으로 따지면 코인들이 굉장히 많을 때 잡코인들이 많을 때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나가 중심에 서 갖고 다 코인 거래를 이렇게 중심에서 그 안정적 가치로 다 보장해 주면서 하듯이 당시에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이 이거가 그렇게 했다는 거죠.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당시에는 암스테르담 중앙은행은 대출을 하지 못하고 100% 다 자기가 이렇게 금 하나 받고 5길더를 했다고 하면 이 금화는 창고에 그냥 보관하고 있었던 거예요. 근데 이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동인도 회사라고 되게 유명한 그 회사가 이제 그 해상 제국을 건설하고 그러면서 여기랑 거래하면서 대출도 하고 이러면서 사실상 이제 갖고 있는 그 시제금인 그 금화보다 오히려 이 길더라고 하는 이 종이로다가 자기네가 이렇게 그냥 표기하는 이걸 갖다가 더 많이 하면서 나중에 이제 무너지게 되고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부분 지급을 하게 됐던 거죠. 그 당시에. 그래가지고 무너지게 되는데 이제 이 신현순 교수가 암스테르담 은행을 갖다가 한 것은 스테이블 코인의 가장 최초 모델은 그 당시에 암스테르담 은행이 발행했던 뱅크머니 길더였다. 그리고 이 길더의 그 운명은 나중에 지금은 100%, 그 당시에는 100% 시작했지만 나중에 그 동인도 회사한테 이렇게 대출해 주면서
그런 그 규율을 어기고 그러면서 이제 신뢰를 잃어서 결국은 무너졌다. 그래서 이 그 현재의 그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도 지금 스테이블 코인은 뭐 지금 이제 발전해가는 과정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그 100% 안정적으로 보장해 줄 수 있는 정부의 그 배경이 존재하지 않아요. 중앙은행의 통화는 중앙은행의 법정 통화는 중앙은행이라고는 권력에 의해서 항상 가치가 유지되지만 이거는 이제 스테이블코는 그런 게 없잖아요. 그 마찬가지로 당시 암스테르담 은행도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발권력을 동원해 갖고 뭐 이렇게 이 상황을 정리해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존재하지 않았거든. 그러니까 이제 결국 무너지니까 신 교수 얘기는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이 현재의 그 스테이블 코인이라고 하는 이 제도가 현재의 모델로는 그 위기 상황에 그다음에 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상황에 결국은 신뢰를 잃어서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위험을 갖고 있다라는 그런 걸 지적한 것입니다. 그래서 십 교수 얘기는 화폐라고 하는 것은 기술의 문제가 아니고 신뢰의 문제다. 그리고 화폐는 단순히 그 교환의 매개체라고 볼 수 없고 사회적인 약속이다. 이 사회적 약속이고 화폐는 또 이제 기억의 기록이라고도 해서 그 공개 원장 큰 거에다가 통화 번장을 얘기하는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스테이블 코인은 제도적으로 그렇게 충분하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. 신현선 교수는 BIS에서 이코노미스트를 하시면서 이노베이션 허브라는 걸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신 분이에요. BIS는 아마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한 700~800명 정도의 이코노미스트가 있다고 하면 이 이노베이션 허브에는 한 200명 정도의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소속돼 있습니다. 이분들이 하는 거는 이 기술 발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고 뭐 블록체인도 있고 AI도 있고 그 뭐 디파이도 있고 이렇게 세계적인 것들이 많이 있을 때 이것들 이제 이런 그 기술 발전을 도대체 현재의 그 레가시 전통 금융 시장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건가를 갖다가 심도 있게 연구하시는 분이거든요. 그러니까 이분이 뭐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반대한다고 그렇게 그냥 단정을 지어가지고 이거 아직 기술 발전을 역행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고요. 그거는 사실이 아닌 거고 이제 이분은 뭐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 현재의 제도적인 맹점이 있다라는 거를 강조해 주신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CBDC 그 스테이블 코인보다는 중앙은행의 지폐를 갖다가 디지털화하는 센트럴 뱅크 디지털 커런시 CBDC 모델이 를 갖다가 중앙은행들은 연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거 리서치와 관련되는 걸 많이 하신 분이죠. 그래서 저는 사실은 신현승 교수가 오셨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스테이블 코인 정책은 이제 뭐 되돌아가는 거냐?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고요. 이창용 총재 계실 때 계속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돼서는 정책은 계속 갔거든요. 지금 현재 뭐 저는 뭐 반대하지만 50+1 그 은행 중심으로다가 뭐 제도 도입하겠다. 그 다음에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오히려 더 그 제도적으로 꼼꼼히 제도 설계하는데 신현선 교수의 역할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합니다. 왜냐하면 이분은 뭐 그 스테이블 코인이 갖고 있는 제도적 좋은 것도 많지만 부정적인 것도 있습니다. 뭐 예를 들자면 해외 자금 이탈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수단으로 쓸 수도 있고 또 범죄와 관련된 것도 쓸 수도 있다. 뭐 이런 여러 가지 우려 사항도 많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그렇게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적절한 분이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